쉽지 않은 주식시장, 오늘 밤도 얼마나 고생 많으셨나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타파하기 위해서 주식공장 신나게 돌려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함께하는 멘토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멘토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멘토님 또 우리가 벌써 한 달이 넘어서 함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만큼이나 시청자분들도 정말 반가우실 텐데요. 우리 좀 밝고 힘차게 3부를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VI 빡, 상한가 빡, 추천 종목마다 이렇게 헐헐 날아가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는 브루스 캡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브루스캐팅 멘토님, 시장에서는 산타 랠리도 기대하고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연말이 다 와서 한 3거래일째 시장이 좀 힘을 못 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도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장세 속에서 멘토님은 오늘 시장을 정리하는 한 줄 키워드 어떻게 좀 정리하셨나요? 네, 아무래도 산타 랠리를 위한 숨 고르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타 랠리를 위한 숨 고르기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뜻은, 이 말인즉슨 산타 랠리가 있을 거긴 있을 것인데 지금은 그 전까지 숨을 고르는 단계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더 점프를 높게 뛰려면 좀 더 구부려 앉아야겠죠. 네, 아무래도 12월 말 산타 랠리까지 갈 수 있는 뭐 여건이나 혹은 반발 매수의 유입 여건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12월에 FOMC 회의 아무래도 좀 기대가 하고 있는 만큼 뭐 빅스텝 혹은 베이비 스텝까지 기대를 노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번 주는 아무래도 경기 침체 우려가 갑자기 민감하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살짝 주저앉는 모습이지만 오히려 산타 이러한 주저앉음이 있어야지 오히려 하반기에 갈수록 더 크게 점프할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요. 오히려 지금 산타 랠리가 오고 있다,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금 산타 랠리까지 함께 좀 장기적인 전망까지 시장에 대해 좀 요약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본격적인 시장에 대한 데일리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1부였죠. 7시가 막 지나갈 무렵에 나왔던 속보로 우리가 1부에선 잠깐 얘기하긴 했었는데요. 8시에 얘기했군요. 이 위믹스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이 되면서 결국 이 사실상 상장 폐지가 확실상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2부에서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봤지만 멘토님과 함께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업비트에서 위믹스를 좀 조회해 봤을 때 아까 1시간 전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보다는 한 약간 100원대 위였거든요. 600원 한 중후반대였는데 지금은 더 하락해서 585원, 586원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지금 1,600원대에서 5,800원대까지 지금 하락한 거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이제 시청자분들의 거래량이 지금 폭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위믹스 관련해서도 우리 주식에서는 우리 방송이 코인 방송은 아니지만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까지 관련주로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된 이유가 이 P2E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이고 그것의 기반이 바로 위믹스라는 코인이었기 때문에 코인의 이슈가 있어서 상승할 때 주가가 상승했고 코인이 하락할 때 주가가 하락했다 보니까 이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의 영향이 많이 갔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 그리고 위믹스 코인까지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제가 의견 듣고 싶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일어나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땐 조금 의미가 없다. 계속적으로 하락을 할 것이고 상장 폐지된다는 건 즉 거래소에서는 거래를 할 수 없다. 이 뜻이거든요. 직접적으로 상장 폐지 이후에 거래하고 싶으면 거의 개인과 개인 말 그대로 중고 거래하듯이 개인과 개인한테 전화를 하면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말 그대로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중간중간에 사기도 당할 수가 있고요. 근데 말 그대로 상장되어 있을 때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마지막 오늘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진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밖에 없는 위믹스가 더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국내 거래소 업비트, 뭐 빗썸 이렇게 좀 총 4대 거래소에서 전부 다 똑같이 상장 폐지를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거래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영향이 아무래도 위메이드 게임 회사죠. 그다음에 위메이드 맥스 이러한 전반적인 코인 플랫폼으로 혹은 P2P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플랫폼 사업을 하려고 하는 회사인데 작년 한 해 굉장히 주가 상승 탄력이 뛰어났습니다. 왜냐? 정말 없던 시장을 만들어서 P2P로서 정말 게임도 하고 돈도 벌고 거기다 회사 매출, 회사 실적이 거기서 굉장히 크게 비중을 많이 차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10배 이상 상승하는 이러한 주가의 상승 탄력을 보였는데 말 그대로 이게 만약에 상폐가 되고 가치적으로 봤을 때 좀 메리트가 없다 싶으면 당연히 그때까지 올랐던 주가의 가치는 더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가 이런 코인으로서 주가 상승하기 전에 가격이 막 2만 원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가격은 아무래도 뭐 3만 원, 4만 원 하나요. 위메이드. 지금은 3만 7천 원 정도 하는데 아무래도 그 이전으로 다시 회귀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위메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속이 상하시고 힘든 시기일 것 같은데 맞죠. 어떻게 버티고 오면 다시 올라오겠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판단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악재가 터졌을 때, 악재 나왔을 때 차라리 피하고 다시 비가 그쳤을 때 다시 내다보는 게 훨씬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입장에서 투자 판단에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러한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10월 말에 위믹스 코인이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유통량이 기록되고 있는 유통량과 다르다란 이슈가 나왔을 때 그때 마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에 좀 투자를 결정하면서 그때 조금 단기적인 급등이 위메이드란 종목에 나와줬고요. 그 이후에 조금 더 상승을 기대하나 했더니 바로 우리가 11월 28일 날 위믹스가 상장 폐지가 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정말 주가가 고꾸라졌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가처분 신청을 신청하고 위메이드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면서 좀 상승을 다시 한번 보여줬었는데요. 내일 주가 조금 여러분 궁금하시고 물려 있으신 분들도 많을 거고요. 위메이드에 대해서, 위메이드 맥스에 대해서, 위믹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우리 불스케팅 대표님과 또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내가 물려있는 종목들, 내가 손실본 그 수익률만큼 또 다른 종목으로 또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엿봐야 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을 테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보신 다음에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한 4시 정도에 100분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실시간 다시 보기로도 우리 앞으로 조금 옮긴다면 재방송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불스케팅 대표님과 함께 노란톡방 안에서 수익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제나이커와 함께 노란톡방 참여 방법 그리고 수익률까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상한가 딱 VI 빵 찍어 올리는 남자 바로 오늘 함께하고 있는 불스케팅 멘토님이신데요. 불스케팅 멘토님은 노란톡방 안에서의 수익률이 더 빛이 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아래에 있는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해당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시면 바로 링크가 뜹니다. 해당 링크 타고 입장하시면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QR코드로 저희 오픈톡방 바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노란톡방 안에서 어떤 수익률들이 빛을 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저희 주요 수익률 보시면요. 정말 최근에 매수 사인, 매도 사인 한꺼번에 노란톡방 안 해주셔서 히림이 무려 10.81%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히림 같은 경우에는요. 네옴시티 관련 이슈로도 계속해서 부각을 받던 종목이었는데
굉장히 이 타점 잡기가 곤란했고 까다로웠던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림 지금 빠르게 올라와 줬고요. 자, 10% 넘는 상승률을 바로 노란톡방 안에 함께 하신 분들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 덱스터 같은 경우에도 무려 26.76%, 27% 가까운 수익률로 많은 분들의 계좌 상황을 채워드렸는데요. 사실 쉽지 않은 11월 장세 속에서 이 덱스터 종목 하나만 제대로 잡았더라도 내 포트폴리오에 효자가 등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Y21에 매수 사인 드렸던 종목이고요. 15.17%, 17일에 매수했던 웰크론 한테 무려 63.9%입니다. 여러분 한 종목으로 50% 넘는 수익률, 63%, 약 64% 가까운 수익률을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었고요. 강원에너지 25% 수익률 여러분들 챙겨가실 수 있었습니다. 노란톡방 안에 함께 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해당 종목들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아니 아쉽죠. 저희 방송에서 나왔던 종목들이에요. 방송 공략주였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실시간 대응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는 노란톡방에 계시는 시청자님들만 함께 이 수익률 얻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방송 중에 공략드렸던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제가 한 종목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수익이 났던 이 히림 같은 경우에는 11% 가까운 수익률입니다. 멘토님, 히림 11% 어떻게 잡아내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히림 같은 경우에는 종합건설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계속 많이 완화되고 있잖아요. 규제가 그 음마아파트 관련주라고도 볼 수 있고 서울 재건축 관련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또 네옴시티 관련주까지 이렇게 겹겹이 테마가 여러 개 겹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주가의 상승 여력도 굉장히 탄력을 받았었는데 제가 차트를 보면서 언제 공략하고 언제 수익 실현했는지 정확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혹은 톡방에 참여 계신 여러분들 모두 제가 단기적으로만 매매 전략을 좀 세워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 점 참고하시면서 시청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히림 같은 경우에 제가 11월 이렇게 25일 날 금요일 날 정확하게 좀 매매 제시를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11,000원, 11,200원 요 사이에서 매매 전략을 제시 드렸고요. 거의 종가 부근이었죠. 예, 그렇게 좀 매매 전략을 제시 드렸고 그 다음 날 살짝 밀렸지만 오히려 이틀 뒤에 무려 17%나 급등을 했습니다. 17% 급등하면서 그 하락이었던 손실 중이었던 5%가 10% 수익으로 전환이 됐었고요. 그 다음 날 그 이길 날 정확하게 12,200원, 12,300원 이렇게 좀 수익 실현 말 그대로 매매 전략을 제시해 드려서 짧게 3일 동안에 10% 이상 수익 실현합시다라고 좀 제시해 드렸기 때문에 톡방에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3일 동안 무려 히림 한 종목 갖다가 10%를 이렇게 수익을 얻으셨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덱스터라는 종목이 가장 궁금합니다. 덱스터 정말 여러분들께서 놀랄 수도 있는데 이 종목 가지고 노란톡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매수 사인, 매도 사인 함께 잡아갔고요. 노란톡방 안에 계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우리가 26.76%라는 상승률을 받았지만 우리 혼자 하신 분들은 절대 덱스터로 26% 이상의 수익률 만나보기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가능한 수익률이고요. 그렇다면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략으로 공략을 하셨는지 멘토님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드라마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요게 지금 JTBC에서 드라마 방송을 하는데 시청률이 무려 10%가 넘어간다는 정말 히트를 치고 있는 이런 드라마인데요. 그러면서 다시금 콘텐츠 관련주들 드라마를 제작하는 이러한 IP를 갖고 있는 이러한 제작사들의 주가가 많이 시장에서 이슈가 됐었고 거기에 맞춰서 수급도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예, 근데 전 오히려 그 수많은 종목 중에서 콘텐츠 종목 중에서 가장 공략하기 좋았던 종목이 덱스터였습니다. 덱스터가 제가 정확하게 이날입니다.
11월 23일 수요일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딱 한 달 전, 2주 전 수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날 1,650원. 어떻게 보면은 거진 종가 부근에 추천을 드렸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정말 메타버스 관련주에 대한 호재 소식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메타버스 관련주 덱서가 드라마를 제작하지만 그 드라마나 영화에 보시면 CG 효과 있죠. 시각 효과 이러한 기술이나 이러한 작업들을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컨텐츠 플러스 시각 효과 메타버스 관련주로 다음 날 거의 뭐 대장 역할하듯이 22%나 급등을 보였고요. 그 다음 날 바로 13,300원, 13,200원으로 짧게 1박 2일 동안 수익 실현을 하자라고 해서 26% 넘는 수익을 실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오히려 되돌아보면은 지금 2주 동안에 무려 주가가 60%나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단기적으로 공략했을 때 제가 목표했던 그런 가격보다 훨씬 더 상승 여력을 보였었고 1박 2일 동안에 거의 26%의 수익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짧은 기간에 오히려 만족을 하는 이러한 매매 전략이었다라고 좀 다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덱스터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사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오늘의 좀 시장에서 있었던 데일리 이슈로 넘어가 봐야 될 때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전에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우리 방송 3부에서 가장 꽃이 뭔지 아세요? 꽃이 아무래도 김유정 앵커님. 아니요. 그럼 그랬으면 저는요? 그거 제나 죄송합니다. 했거든요. 예. 네, 제나 죄송합니다. 했거든요. 예. 그럼 저는요? 네, 빠른 사과하셨고요. 향기, 예. 네, 네, 빠른 사과하셨고요. 그렇다면 사실 저는 우리 3부 주식공장장의 꽃은 히든 종목 공개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히든 종목에 대해서 제가 좀 가벼운 힌트 먼저 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히든 종목명은요. 곧 여러분들의 노란톡방 안에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신 다음에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고요. 함께 힌트 들으시면서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멘토님도 노란톡방 좀 켜놓으시고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바로 맞추시면 그때 좀 말씀해 주시는 걸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저는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어떤 섹터 오늘 준비하셨나요? 아무래도 섹터보다는 테마 좀 더 세분화해서 네. 테마로 보자면 한창 그래핀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종목입니다. 잠깐만요. 그래픽? 그래핀. 그래핀? 예, 말 그대로 소재인데 네. 꿈의 신소재잖아요. 예, 꿈의 신소재라고 할 수 어. 있죠.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굉장히 단단하고 네. 경도가 다이아몬드의 100배가 넘는 그런 경도를 지니고 있고 가볍고 네. 그렇기 때문에 꿈의 신소재라고 불릴 수가 있는데요. 이 그래핀 기술이 점점점 개발이 되고 있고 요거에 대한 지금 그러한 개발을 뭐 말 그대로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첫 번째 힌트 일단 받아냈습니다. 네. 그래핀 관련주라고 하니까요. 저희가 다음 힌트 받아오기 전까지 여러분 열심히 서치하셔서 노란톡방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맞추시는 분들은 이름 바로 또 불러주시고 칭찬까지 해주실 거죠? 제가요? 네, 해주셔야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데일리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멘토님께서 선별하신 데일리 이슈 너무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제나 앵커와 함께 노란톡 참여 방법 그리고 데일리 이슈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데일리 이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 데일리 이슈 속에서 우리가 테마가 짙은 종목들, 그중에서 공략할 수 있는 관심주와 우리가 피해야 하는 종목들까지 한 번에 구분이 가능한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집중하고 계셨다가 아래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끼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 타고 바로 오픈톡방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오픈톡방 안에서만 우리 종목들의 공략 시점 그리고 전략들이 공개될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곧이어 히든 종목 시간에도 노란톡방 안에서만 가장 먼저 종목이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데일리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K 컨텐츠 굉장히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K 컨텐츠가 이제는 웹툰에서 일본 지상파 방송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나타났다라고 하는데요. 이 이슈만 들어도 굉장히 우리나라에 대한 힘이 강하게 느껴지면서 정말 뿌듯한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하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멘토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애국심이 좀 들끓는 그런 첫 번째 이슈가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만가라고 하죠. 일본의 만화와 일본의 드라마가 한국에 영향을 미친 것도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한국의 드라마에 이어서 한국의 웹툰까지 이 일본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그냥 그게 아니라 일본의 지상파 방송에 진출을 한다고 하는데요. 한번 관련 이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뭐 오늘 뉴스에 나왔던 게 네이버 웹툰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메이저 지상파 TV 방송사에서 드라마를 제작한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컨텐츠주가 지난달이었죠. 사우디 국부펀드가 카카오 엔터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에 컨텐츠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세가 나왔다가 네. 지금 다시금 쉬어갈 타이밍인데 오히려 뭐 재벌집 막내 아들도 웹소설 기반으로 드라마가 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고 또 일본 방송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드라마를 IP 웹툰의 내용으로 드라마를 제작하겠다라고 네이버 웹툰하고 같이 이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국 웹툰이 직접적으로 이러한 국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일본의 지상파 전파를 탄다는 것 자체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그동안에는 우리 웹소설이나 웹툰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드라마로 먼저 만들어졌다가 오히려 그게 잘 되면은 일본이나 해외에 진출하는 이러한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요. 이번에는 좀 다이렉트로 일본에 진출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좀 약간 유의미하게 좀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웹툰 수출이라는 이러한 새로운 이정표가 지금부터 좀 세워지는 게 아니냐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른 연애 길잡이라는 이런 웹툰이 네이버 웹툰이 있었는데 일본의 방송국 아사히 TV 여기서 드라마를 제작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다시금 K 콘텐츠에 바람이 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 종목들은 크게 정말 한 수십 개가 있는 것 같은데 딱 2개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관련 종목까지 2개를 또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바른 연애 길잡이라고 하는데요. 멘토님은 이 웹툰을 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네, 웹툰의 세대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웹툰 굉장히 많이 보고 코믹북스의 세대 아니신가요? 아닙니다. 저도 지금 월화수목 금토일 네. 전부 다 매일매일 웹툰이 보는 웹툰이 항상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알림 설정 많이 해놨고 있습니다. 네, 쿠키까지 웹툰 구우시고요. 그럼요. 네, 네, 맞습니다. 이 바른 연애 길잡이가 또 특히 20, 30대 여성분들께 굉장히 인기 있는 웹툰입니다. 정바른이라는 친구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정말 갖가지 다른 전공생 남학생들이 모두 이 아이를 좋아하는 너무나도 행복한 그 세계에 사는 친구인데요. 이게 또 일본의 드라마로 반영이 되면서 일본 아사히 TV에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웹툰 그리고 또 드라마 제작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관련주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해야겠죠.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는지 2가지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 준비하셨죠? 네, 아무래도 웹툰의 IP를 좀 많이 갖고 있는 미스터 블루라는 종목이 아무래도 굉장히 지금 주가의 상승세도 좋고요. 네. 거의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주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한창 또 굉장히 JTBC 뭐 계열사라고 할 수 있죠. 콘텐츠리 중앙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벌집 막내 아들로서 충분히 시청률이 많이 올라오면서 주가에 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게 콘텐츠가 하나 드라마가 제작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해외 판권까지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 서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관심 종목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최근에 이 드라마와 함께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멘토님, 사실 저는 이 미스터 블루가 이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급락을 했고요. 오늘 다시 급등을 했어요. 좀 무섭지 않나? 이게 하루 만에 10%가 넘는 이 수익률이 빠졌다가 올랐다가 하는데 우리가 지금 미스터 블루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걸까요?
아무래도 지난번에 지금 구프펀드, 사우디 구프펀드 12월 달에 그런 이슈, 카카오 투자 이슈가 있을 때 여기에 대한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었고 또 재벌집 막내 아들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도 콘텐츠 관련주, 웹툰 관련주들이 좀 많이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미스터 블루도 거기에 맞춰서 주가가 이렇게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어저께 시장이 좀 많이 무너지면서 역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오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충분히 그렇게 같이 매물이 더 나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일본에 이렇게 이슈가 있다 보니까 웹툰, 네이버 웹툰하고 아사히 TV하고 이렇게 협업을 맺었다고 하니까 오히려 웹툰 관련주들의 성장세가 더욱더 기대가 서려 있다 보니까 주가도 오늘 어제의 낙폭을 전부 만회하면서 상승세로 다시 돌아선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이 가격에 사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네. 관심 종목으로 말 그대로 타이밍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컨텐츠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이걸 언제 들어가야 될지는 고민을 더 해봐야 되고 시장 상황도 더 분석을 해봐야 되고요. 그러한 부분 만약에 관심 있거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하단에 보이시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장중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우리가 이렇게 웹툰 관련주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영상으로 제작될 때 관련주를 또 봐야, 컨텐츠 관련주를 봐야 할 텐데요. 그 전에 전 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시청자분들도 좀 이 질문을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 미스터 블루라는 이 웹툰의 플랫폼이라고 하죠. 뭐 레진 코믹스, 뭐 미스터 블루, 다음 카카오, 네이버 또 이 외에도 굉장히 뭐 다양한 플랫폼들이 지금 현재 있거든요. 또 시청자분들이 다양하게 이용을 하면서 다양한 곳에서도 재미있는 웹툰, 웹 소설을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네이버 웹툰과 함께 양대 산맥이 다음 카카오입니다, 멘토님. 네. 근데 네이버와 카카오 이 최근에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카카오 역시 좀 지금 큰 뭐랄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카카오의 전망 좀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카카오 그룹주를 말씀을 하시는 이 건가요? 웹툰으로 인해서 네. 심폐소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무래도 카카오는 굉장히 큰 뭐 지주회사 격이라고 보시면 네.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큰 기업인데 그 중에 하나의 사업부 혹은 하나의 계열 회사에 대한 이슈가 지금 불거졌기 때문에 그 이슈에 관련된 오히려 지분이 있거나 혹은 사업 영역이 겹치거나 하는 이러한 계열사들은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카카오 그룹주로 봤을 때는 크게 영향이 미비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미비할 있고, 것이다. 예. 근데 글로벌로 지금 진출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의 웹툰 시장 또 미국의 웹툰 시장도 굉장히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서로 공격적으로 지금 M&A 그쵸. 하면서 만약 시장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충분히 경쟁력은 있고 앞으로 지금 주력 산업 자체가 점차 또 바뀔 수 있는 계기나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고 바로 콘텐츠 관련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K 콘텐츠 관련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넷플릭스에서도 관련된 K 콘텐츠 관련주가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 중에서 오늘 멘토님께서 선별해 오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K 콘텐츠에 관련돼서요. K- 관련주 갖고 오신 거. 아까 두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두 가지. 네. 두 번째 종목은 콘텐츠리 중앙. 네. 예, 콘텐츠리 중앙인데요. 말 그대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말 그대로 JTBC가 지금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로 10%가 넘는 13%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래 이뤄서 지금 스마트폰 보급한 이후로서 TV 시청률이 10%가 넘게 나온다는 것은 정말 초 대박을 뜻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게 지금 웹소설을 먼저 원작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웹소설 기반으로 지난 가을부터 웹툰에도 지금 재벌집 막내 아들이 연재가 되고 있는데 네이버 웹툰 쪽에서도 이걸로 인해서 재벌집 막내 아들로 인해서 거의 매출이 200배가 늘어날 정도로 예, 굉장히 크게 성과를 보고 있다,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네. JTBC 역시 마찬가지로 콘텐츠리 중앙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드라마를 제작한 이후에 충분히 사업에 다각화나 혹은 여기에 따라서 광고 수익이나 충분히 더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차근차근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지만 충분히
주가의 상승 여력, 모멘텀은 충분히 더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콘텐츠리 중앙이요, 여러분. 10월 말까지만 해도 한 2850원 정도였는데요.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3900원입니다. 거의 50%가 상승한 거죠. 네. 네, 그렇다면 이 콘텐츠리 중앙 말고도 사실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이 네. 콘텐츠 관련 대장주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의견을 보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뭐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마찬가지로 다양한 정말 우리나라에서 거의 손에 꼽히는 뭐 제작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많은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 판매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방송사의 외주의 거의 대표적인 외주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OTT가 한창 전 세계적으로 바람이 불 때 코로나 기간이었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관련주로서 굉장히 시장에서 기대 가치가 높았습니다. 근데 리오프닝이 되면서 점차 이게 시청이 떨어지거나 분산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가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크게 떨어지거나 분산된 부분보다는 오히려 OTT 업체들이 서로 지금 경쟁을 더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넷플릭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가입자가 가장 많았는데 디즈니 플러스가 적자를 보면서까지 싸게 유료 가입으로 해서 지금 전 세계 가입자 수는 디즈니 플러스가 역전을 했다고 해요. 그만큼 OTT 관련 업체들이 글로벌 업체들이 서로의 경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K 컨텐츠, 우리나라 컨텐츠들이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가성비, 투자 대비해서 효과가 너무 좋다 보니까 가성비적으로 좋다 보니까 오히려 제작을 하거나 여기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더 큰 돈을 들인다고 해서 오히려 앞으로의 기대감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들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마찬가지로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겠고요. 우리 다음 데일리 이슈 넘어가기 전에 제가 그렇다면 좀 히든 종목인데 한 개만 더 부탁드릴게요. 아까 전에는 그 뭐 꿈의 소재로 힌트를 주셨는데요. 저는 여기까지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이 종목의 이름을 하면 좀 생각나는 것, 이렇게 좀 우리가 직관적인 힌트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직관적이요. 신소재를 만드는 회사니까 네. 아무래도 뭐 수정과 같다. 수정과 같다. 너무 보석과 좀 같다. 강한 거 주신 거 아니에요? 그냥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종목명 다 알려주신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지금 바로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맞춰주시고요. 지금 바로 제나 앵커와 함께 노란톡 참여 방법 그리고 두 번째 이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종목들을 한 번에 찾아봤는데요. 해당 종목들 정확한 타점이 나타난다면 노란톡방 안에서 실시간 대응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빠르게 스캔하시면요.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오픈톡방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수익률과 함께 관심 종목까지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3부에도 우리 불스캐틴 멘토님의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저희가 종목명 빼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힌트를 공개를 해드리는데요.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만 종목명과 전략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모든 혜택 전부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 이슈가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불어오고 있습니다. 중국 코로나가 봉쇄가 완화가 되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재차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 화장품 관련주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봐야 할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다양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네, 중국이 사실상 위드 코로나 전환을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이슈 한번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멘토님. 네,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 말 그대로 코로나를 직접적으로 이제 뭐 봉쇄하지 않고 맞이하면서 거기에 이제 일상생활로 다시금 돌아가겠다라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말 그대로 봉쇄하면 그동안에 사람들이 유동이나 혹은 소비나 이런 것들을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중국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중국 소비주가 최대의 그동안에 눌렸던 뭐 이런 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인데요. 화장품은 그 큰
중국 소비주 중에 하나의 일부 섹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양한 중국의 산업이 있고 거기에서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지금 눈여겨보는 게 바로 이제 가공식품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갇혀서 생활을 아예 못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철저하게 봉쇄를 했었는데 그러한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중국에서 사업을 100여 년 동안 했었고요. 이런 윙이푸드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네, 윙이푸드는 말 그대로 중국에서 100년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전통 소세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햄 소세지, 간편 소세지, 그다음에 중국식 베이컨 등 육가공 전문 생산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면서 봉쇄 정책이 완화가 되면서 여기에 대한 소비, 먹거리에 대한 소비나 이러한 제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윙이푸드는 우리나라의 코스닥에만 상장을 했지 실질적으로 회사는 중국에 있고요. 사업도 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의 소비주로서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최근 또 가공식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공식품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회사 이것을 만들고 생산하는 회사는 재고 자산으로서도 충분히 재고 자산의 상승에 대한 가치분도 고려해 봐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주가도 많이 등락 여부가 결정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고 내가 물건을 사왔을 때는 굉장히 저렴하게 샀었는데 이렇게 가공식품 가격이 오르다 보면 팔 때는 비싸게 팔 수 있는 즉 마진율이나 영업이익률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수혜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공식품류 또 있고요. 또 관련해서 말 그대로 컬러레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컬러레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화장품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었고요. 컬러레이가 중국의 마찬가지로 중국의 기업입니다. 중국 기업이고 색조 화장품 생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항저우 아양과기 유황공사 즉 여기가 줄여서 아양과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양과기가 색조 화장품을 생산하고 화학 원료를 무역하는 이러한 회사인데 연매출이 3억 위안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화장품에서 좀 입지가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컬러레이가 이 이양과기에다가 핵심 공급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풍부한 제품군도 전반적으로 재료라 소재를 공급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 컬러레이가 여기 아양기광에다가 매출을 좀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비용의 매출을 계약을 했고 앞으로 또 화장품 시장이 굉장히 또 봉쇄 정책 이후로 크게 많이 성장할 것인데 그 성장에 대한 오히려 수혜도 직접적으로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컬러레이나 이 윙이푸드 이 두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이 컬러레이와 공구우먼이 상한가를 기록했거든요. 우리가 컬러레이가 이렇게 지금 상한가를 기록한 상황에서 내일장을 좀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컬러레이를 좀 오늘에서 접한 분들도 있을 거고요. 오늘 물린 분들 아니면 오늘 지난번에 매수해서 수익을 본 분들 좀 다양하게 있을 텐데요. 내일장 기준 컬러레이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아무래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내일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오늘처럼 막 급등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까지는 확신을 드릴 수는 없지만 충분히 약간의 상승은 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장기 이평선 300일선이 계속적으로 막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매물대 부분이라 여기가 좀 매물대가 좀 쌓여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1,300원에서 1,200원에 1,300원 사이 내외에서 오히려 매물들이 좀 많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승하지만 또 차익 매물도 고려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한번 들어보고요. 우리가 빠르게 히든 종목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종목은 조금 더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나 앵커와 함께 마지막 이슈 들어볼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두 번째 이슈까지 살펴봤는데요. 각각의 이슈 속에서 여러분들이 잡아가야 하는 종목들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들은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정확한 타점에 공략 잡을 수 있는 시기가 오면 멘토님께서 공략을 잡아주신다고 하니까요. 해당 전략까지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세 번째 이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관련
관련 이슈네요. 여행을 떠나서 이제 국제선 운항 재개로 외국인의 여행객 유입이 증가된다라고 합니다. 관련주로 여행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여져요. 항공도 있고요, 여행사도 있고요. 하다못해 호텔, 카지노 우리가 짚어봐야 할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멘토님이 준비해 오신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한번 들어보죠, 멘토님. 네, 아무래도 그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이 거의 시작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지금 여행 수요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인구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즉 호텔이나 이런 카지노 산업의 유입도 굉장히 가파르게 좀 증가하고 있어서 오히려 카지노 쪽을 좀 유심히 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좀 대표적인 종목이 롯데관광개발, 그다음에 파라다이스 이렇게 좀 관심을 보고 있는데요. 제주 드림타워 여기에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게 바로 롯데관광개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11월 한 달 동안 방문자 수가 무려 1만 3천 명이 1만 명이 돌파를 했었고요. 카지노 말 그대로 VIP를 접견을 위해서 오히려 인재 영입을 더 확대한다, 인력을 더 확충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사업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파라다이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에 이용객이 무려 5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뭐 국제선 하늘길이 좀 열리면서 그만큼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용률 자체가 무려 129%나 증가할 정도로 카지노에 많이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카지노는 우리나라 사람은 이용 못해요. 해외 여행객들만, 해외 외국인들만 그쵸.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순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순수 웨어버리에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지금 일본 사람들의 관광객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일본이 무려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이 4%, 나머지는 거의 뭐 태국이나 싱가포르나 여러 가지의 국적들의 외국인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카지노계의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 일본이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만약에 이렇게 지금 코로나 봉쇄 정책 완화했죠. 만약에 해외 여행까지 좀 풀어준다고 하면 오히려 내년 좀 상반기에는 대거 또 제주도나 또 이런 카지노로 유입이 되면 엄청나게 크게 또 성장하지 않을까 해서 관심 있게 보는 이런 종목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 관광 개발 봤고요. 그렇다면 또 우리가 카지노하고 호텔 하면은 또 우리가 인바운드 수요를 또 수용할 수 있는 게 파라다이스 아니겠습니까? 파라다이스 함께 살펴보시죠. 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 그대로 11월 달 한 달 동안에 관광객이 5만 명이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0% 가까이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 중국의 이내 수요가 반영된 게 아닙니다. 일본의 관광객만 반영된 비중으로서 이렇게 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대되는 건 중국 사람들의 유입입니다. 이 중국 사람들이 유입이 된 거에 따라서 지금의 두세 배는 더 크게 매출이 올라가고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봉쇄 완화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데 단계별로 진행될 겁니다. 중국에서 언제 여행 시점이 풀리는지 요 기점이 관건으로 해서 오히려 카지노 업계에서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조금 꾸준한 상승을 계속해서 보여주었는데 이거 기대감으로 인한 사실 상승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오를 좀 자리가 남아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가다가 쉬다가 하겠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인의 여행 이제 완화, 여행 단계별 정책이 좀 풀어지는 거에 따라서 네. 굉장히 상승 여력은 더 크게 있을 수 있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고요. 우리 좀 빠르게 히든 종목으로 오늘 이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우리가 사실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가 거의 다 나온 것 같긴 네. 한데 이걸 못 들었어요. 왜 이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는지 이걸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요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 회사예요. 음. 네, 중국 회사다 보니까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상장만 우리나라에 되어 있는데 아니 근데 오늘은 이 중국 회사를 좀 많이 가지고 오시네요. 아무래도 오늘 윙어푸드도 그렇고. 이슈를 네. 면면히 살펴봐도 최근 이슈 중에서 이번 주 이슈 중에서 시장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네. 모든 테마나 섹터에 대해서는 수급이 많이 빠져나가는 상황인데 유독 중국 소비주, 중국의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 이쪽만 수급이 많이 돌아가는 형국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이러한 쪽이 바로 중국 쪽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소비주, 그다음에 뭐 이런 미용과 관련된 화장품 관련주, 그다음에 카지노 관련주, 그다음에 요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로 봤을 때 지금 중국 시진핑 주석하고 그다음에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하고 네. 미팅이 있다고 합니다. 예, 정상회담이 있는데 말 그대로 네옴시티에 대해서 수십 건에 대해서 또 MOU를 체결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워낙 네. 또 대규모의 공사다 보니까 인프라 건설이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도 많이 지금 진출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거기에 관련된 중국의 네옴시티 관련주다. 라고 지금 부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단기적으로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종목을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조금 한번 이 종목을 가지고 온 이유를 들어봤는데요. 조금 더 이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기 전에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히든 종목이 곧 공개가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지 알 수 있을까요? 제나 앵커와 함께 알아보죠. 네, 이렇게 히든 종목까지 저희가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3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저희 방송 시간 안에만 열려있는 QR코드가 이제는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는 빠르게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링크 따라 입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략되는 비밀스러운 스윙주가 가득하고요. 주도주는 뿐만 아니라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까지도 우리 불스케트 멘토님이 전략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 한번 우리 히든 종목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멘토님, 노란톡방 안에서 지금 현재 네. 맞춘 분들이 있나요? 제가 지금 노란톡방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확인해 봤는데 아직 맞추신 분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없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 우리 힌트를 굉장히 많이 줬거든요. 네. 다 줬다고 모르시겠어요? 생각하는데 아직 네.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고 실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좀 더 많게 되면 더 많이 힌트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힌트를 드려봐야겠죠. 네, 그렇다면 좀 우리 이 레벨을 좀 낮춰볼게요. 네. 그렇다면 저희의 질문과 힌트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맞춰서 노란톡방 안에서 지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히든 종목이요. 중국에서 지금 좀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했고 수정이 생각나는 종목 그리고 이 뭐랄까 그 꿈의 소재라고 했는데 이 정도면 좀 다 알 것 같거든요. 또 그래핀이라고 또 네, 말씀해 주셨고요. 맞습니다. 그래핀을 이 검색창에 검색만 해도 좀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서 좀 더 힌트를 주는 게 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긴 한데요. 네. 그렇다면 좀 소재 관련주를 우리가 좀 화면에 띄워드리면서 네. 그 중에서 좀 폭을 좁혀보죠. 시청자분들이 이 소재 관련주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할 수도 그냥 있으니까 종목명 공개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안 돼요, 안 돼요. 방송 정책상 안 됩니다. 네. 네. 우리 PD님이 소재 관련주가 있다면 네. 왜 우리 CG로 좀 화면에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조금 범위를 좁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면 이 그래핀 관련주 전조율이 높은 그래핀 분말을 개발을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국과 네옴시티 관련 이슈에서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 네. 외에도 또 우리가 이슈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네옴시티 관련주로 좀 엮인 게 인프라라는 게 말 그대로 전선을 좀 깔아야 되잖아요. 그쵸. 모든 도시에는 전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절연 재료를 많이 활용이 되는 합성 운모를 직접 생산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고품질 케이블을 직접 만들고 여기 재료를 만들고 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단어만 솔직히 검색해도 딱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참 그쵸. 우리 앵커님처럼 아름다운 수정이 딱 생각날 정도로 그러한 네.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네옴시티 테마 안에 확실히 들어와 있는 거죠, 이 종목이? 근데 우리나라 네옴시티 한창 핫할 때는 안 들어가 있었다가요. 최근에 이제 중국이 다시 네옴시티에 같이 합류하게 되면 중국의 네옴시티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나이거와 함께 이 히든 종목 다 받아볼 수 있는 방법 한번 알아보시죠. 여러분 이제 방송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분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빠르게 찍고 입장하셔야지만 히든 종목까지 모조리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찍고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히든 종목 좀 힌트 제가 굉장히 많이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노란톡방 안에서 맞춰보시면 좋겠고요. 어떤 종목인지는 곧 공개가 됩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확인해 보시고 전략까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 들어와 주시고요. 오늘 멘토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못다한 이야기는 노란톡에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해드렸던 정보들은요. 우리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리면서요. 저희는 다음번 이 시간에 다시 더욱더 알찬 내용,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